자, 우리 유리함수 그래프의 성질 유형 9번부터 이제 이어서 쭉 13번까지 마무리 짓고 중간원 연습 문제까지 하면 이제 끝이 나니까 자, 한번 쭉 시작을 한번 해볼게. 자, 614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가지 성질들을 모두 관찰하라는 소리가 되겠고, 자, 우리는 일단 먼저 유리함수 보자마자 얘기하고 싶은 게 점근선의 방정식이란 건 이제 슬슬 감이 잡히면 좋아. 자,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은 분모가 0이 갈 때 x값인 x는 2와 그리고 y는 분모의 개수와 분자의 개수를 그대로 분자 분모에 넣어준 3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 자체는 일단 2,3이니까 그게 먼저 사실은 4번의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왜? 점근선의 방정식, 점근선의 교점 자체가 애초에 우리는 기본형에서 원점에 위치했다 그랬는데 그 기본형에서 원점 대칭함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y는 x, y는 마이너스 x. 자, 그 상황에서 우리는 요만큼을 평행 이동을 시켰더니 요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더니 그 점근선의 교점 자체도 쭉쭉 이동을 해서 이렇게 일단 표현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얘네들을 무조건적으로 뭐가 지나야 돼? 대칭 이 직선이 지나야 되겠다 이거지. 자, 그래서 대입해줘서 이제 p 값을 구해주게 되면, 자, p의 값은 이때는 1이 나올 거고, 자, 두 번째 3번 같은 경우에선 쌤이 얘기해줬던 게 하나가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어떻게 바라봐도 사실은 별 상관이 없냐? 자, x 플러스 y는 어떠한 상수값으로 항상 이루어지겠구나. 자, 이런 상황 자체를 뭐라고 판단하자? 좌표의 합, 즉 5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쉽겠다 이거지. 그래서 뭐 하나의 방식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줘도 아무 문제 없겠다. 자, 그래서 그냥 대입해서 구한 건 어차피 똑같아. 자, 615번. 자, 우리는 먼저 점근선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1과 y는 2라는 거 이제 술술 나올 거야. 그래서 4번의 정답이 마이너스 1,2라는 거 오케이 확인이 됐고, 자, 그럼 이제 뭐 하자? 대입해서 p랑 q 값 구해주자. 자, p의 값은 몇일 수밖에 없겠냐? 3일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 q의 값은 몇일 수밖에 없어? 둘이 더한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p는 3, q는 1, 4번도 이렇게 나오겠다. 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4번에선 더한 두 점 좌표를 더해주자고 나와 있으니까 얘도 5 이렇게 나오겠지. 3번과 4번의 정답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성질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 616번 한번 봐보자. 616번은 두 함수의 점근선이 서로 일치한다? 뭐야?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의 점근선 자체가 x는 1과 y는 2라고 나와 있으니 얘랑 일치할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점근선의 그래프 자체가 점근선 자체가 똑같으니까, 자, 여기에서 뭐 해주면 돼? x에다 1 넣으면 0 되는 상황 연출시켜주면 b는 마이너스 2짜리 나오겠고, a 값은 2분의 a가 2가 나와야 되니 4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둘이 더해준 값은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지. 616번 끝이야. 이제부터는 굉장히 좀 술술 넘어갈 거라서, 자, 뭐 하던 것만 하면은 진짜 별 문제가 없어. 자, 617번. 지금 이 상황 자체에서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뭐 오케이, x는 마이너스 b와 y는 a라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다네. 자, 그럼 이 두 개의 점근선 자체를 쭉쭉 교점 자체가 일단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a라는 건 알고 있는데, 자, 이 대칭점을 뭐가 지나야 돼?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 자,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의 공통적인 교점, 즉 연립을 했을 때 교점 자체가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거든. 자, 그러니까 이때 교점을 구해주게 되면, 자, 몇 콤마 몇이 나오냐? 2,4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b, a라는 거겠지. 자, 왜? 대략적으로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야. 1, 3, 4분면에 위치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를 지나고 이 중심을 지나고 대칭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직선은 이런 거 하나, 그리고 이런 거 하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이 각각의 직선이 뭐라는 거야? 첫 번째 오른쪽 위로 향하는 거는 얘고,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건 얘일 수밖에 없으니 그때의 교점이 뭐더라? 2,4인데 그게 뭐일 수밖에 없어? 아, 점근선의 교점일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a의 값은 4에다가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이렇게 확정이 되니 a제곱과 b제곱을 더하라고 나와 있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20으로 마무리가 되겠지. 자, 그래서 617번까지 끝이 났고 바로 다음 유형 10번 이어서 가볼게.
자, 우리 618번, 유형 10번 쭉 빠르게 풀어볼 건데 그래프 관찰만 잘해봐. 자, 그래프 관찰을 쭉 잘해보면 여기 뭐 X축, 원점,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있을 때 어디가 또 적혀져 있어? 여기가 1, 1, 3 나와 있네. 그럼 점근선 자체가 일단 X는 1과 Y는 3이라고 하니까 자, 여기에서 일단 A의 값은 Y는 3이 나오기 위해서 그대로 3, C의 값은 당연히 몇이야? 1 넣으면 0 되는 분모가 0 돼야 되지? 마이너스 1 나오겠지? 자, 그때 0,1 지나는 게 보이네. 그래서 0,1 지난다라는 거는 상수항분의 상수항 비교하자는 거니까 자, 자연스럽게 B의 값은 또 마이너스 1 이렇게 등장하게 되겠고 이제 결과적으로 뭘 하자? 그냥 이 세 개를 구하자. 자, 끝이 났어. 619번. 자, 619번에서도 지금 그래프식 자체가 안 써져 있네.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라는데 그럼 봐봐라. 지금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1 자체가 뭐야? 점근선의 방정식 하나랑 두 번째 y는 이 자리도 점근선의 방정식이네. 자, 그럼 그걸 이용해서 일단 먼저 a 값을 2라고 c의 값을 1이라고 적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어딜 지나는지 0,4 지나네. 그게 뭐라고? 상수항분의 상수항이니까 b는 4라고 나올 수밖에 없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a, b, c 값을 구해주면 2, 4, 1 이렇게 정답이 되겠지. 자, 620번. 자, 함수가 점을 지난다. 일단 이걸 지난다라는 걸 이용해서 뭔가 대입을 할 것 같긴 해.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점근선 A 중에서 y는 3이라는 게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다. 자, 그럼 얘는 뭐야 사실? 분모의 x의 개수분의 분자의 x 개수였지. 그러니까 b분의 a라는 값이 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a는 3b라는 관계식 하나 작성됐어.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는 대입해서 연립해서 끝내라는 문제가 되겠으니 자, 그래서 연립해주게 되면 일단 대입해서 곱해주게 되면 자, 5는 2b-1분의 2a-1이니까 뭐 미리 여기다가 대입해서 해볼까? 자, 그러면 미리 대입해서 해주면 얘는 6b 나오니까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해야 되겠지? 자, 10b-5는 6b-1 그래서 4b는 4가 나오니까 그래서 b는 1이고 a는 자연스럽게 3이 나와서 둘이 더해준 값은 결과적으로 4가 되겠다. 자, 그래서 정답은 4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마지막 621번 좌표 평면에서 뭐 이런 직선이 이런 유리함수가 있는데 뭐 k는 0보다 작대. 뭐 그러면 점근선을 기점으로 해서 1, 3, 4분면을 지나지 않고 2, 4, 4분면을 지나는 상황이겠지. 대략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 그러면 문제에서 또 뭐래?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한대. 자, 그러면 첫 번째 풀이 먼저 얘기를 해줄게. 자, 근데 그 세 개의 점이 일단 A랑 B가 X축, Y축에서 만나고 점 C가 뭐라는 거야? 두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점근선의 교점 2,1이라는 게 바로 보이면 좋아. 자, 그 다음에 A라는 건 뭐라고? A는 X축 위에서 만나는 거고 B는 뭐야? Y축 위에서 만나는 거니까 자, B부터 먼저 한번 해보면 Y축 위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X에다 0 대입했을 때 자,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하나. A의 값은 뭐일 수밖에 없어? A의 점좌표는 자, 우변이 0으로 가기 위해선 자, 이 값 x-2분의 k가 몇으로 가야 돼? 마이너스 1로 가야 돼. 그러니까 분모가 몇으로 가면 그만이냐? 마이너스 k로 가면 그만이겠구나.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 k, 0까지 이렇게 작성해주면 좋아. 아니면 뭐 그냥 좌변에다 0 때려받고 그 다음에 쭉 정리해주면 되겠지. 자, 그런데 이게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 한 직선 위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가 똑같다? 기울기가 똑같겠구나. 그래서 기울기 동일하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첫 번째 풀이가 완성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해주게 되면 자, 얘에서 얘로 한번 해볼게. 자, 얘에서 얘로 한번 해보게 되면 자, 2-k분의 이거분의 2분의 1 2분의 k 마이너스 1. 자, 얘에서 얘를 빼준 거야 그냥. 이게 몇으로 가야 된다? 자, 얘가 또 얘랑 둘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 k분의 1 나올 수밖에 없으니 자, 이걸 쭉쭉 정리를 해주게 되면 k제곱이 4가 나오게 될 거거든. 자, 근데 k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확정을 지을 수 있게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첫 번째 풀이도 너무 중요하니까 당연히 알아두면 좋겠고 자, 두 번째 풀이는 뭐냐 하면 두 번째 풀이는 대칭성에 관련된 풀이야. 대칭성. 자, 우리는 이게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리는 거야. x는 2에다가 y는
1이라는 점근선을 알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 자, 그때 쌤이 얘기해 준 게 뭐가 있었지? 대칭성에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직선이 정확하게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두 개가 뭐 이렇게도 있었고 아니면 이렇게도 있었고 뭐 이런 느낌. 기울기가 1이었으면 상관이 없어. 기울기의 절대값이 1이면 상관이 없는데 자, 이 상황에서 대칭의 중심점이 뭐였지? 자, 여기 아니었나? 그게 뭐야? 점 C의 좌표가 2,1이라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점이나 이건 조금 더 확실하게 풀기 위해서 X축과 Y축을 한번 도입을 해볼게. X축이 한 대략적으로 이쯤에 위치하면 Y축이 한 대략적으로 이쯤에 위치해야 되겠다. 이쯤. 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위치해야 되니까 자, X축과 Y축 이렇게 있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A랑 B랑 C가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사실 이게 뭐 보라색 그래프가 사실 뭐 정확하게 좀 비율이 맞춰지진 않았지만 자, Y축 위에 점 여기가 B겠고 여기가 뭐야? 여기가 A겠고 그래서 A, B, C를 이은 이 직선이 뭐라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었다라는 거야. 즉 대칭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졌다라는 의미가 될 거거든. 그러면 이게 뭐야? 점 C에 대한 대칭 관계겠구나. 자, 그러면 점 C가 뭐라는 거야? 이 두 점의 무슨 점? 중점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으면 뭐 X는 2와 Y는 1에 대한 선대칭해도 돼. 자, 그러면 중점 이용하자. 중점 이용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해. 자, 얘랑 더해서 절반 때린 게 이걸로 와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자, 이 마이너스 K가 몇으로 가는 거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4로 가는 거거든? 뭐야?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라고 그냥 쉽게 단정 지을 수 있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 조건이 나온 이유는 사실 이 기울기 풀이에서 2차 방정식 속에 K의 값의 국어가 나와 있어야지만 풀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 그치? 이거 이해되지? 그런데 두 번째 풀이로 보아하니 우린 대칭성을 이용했을 때 사실 저 조건이 필요하진 않았더라.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느낌은 사실 첫 번째 풀이를 이용해서 풀라는 거긴 했는데 정석적인 풀이기 때문에 하지만 두 번째 풀이로 이 중간 과정을 싹 생략하고 왜? 어차피 K는 음수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겠구나.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유형 10번도 끝이 났고 유형 11, 12, 13 빠르게 한번 쭉쭉 가볼게. 자,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냥 첫 번째 622번에서 한 번만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약간 머릿속으로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보면서 풀 거야. 자, 그래서 622번에서 뭐야 점근선의 교점이 자, 점근선부터 확인해주면 x는 마이너스 3, y는 2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자, 이렇게 쭉쭉 해주고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3, y는 이겠구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 0,3분의 1을 지나니까 0, 즉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 3분의 2는 얘보다 좀 더 아래쪽. 자, 그래서 얘는 2, 4, 4분면을 지나게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범위 속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보자. 자, 그럼 마이너스 2는 어디야? 마이너스 2는 얘보다 오른쪽 범위부터 1까지 한 이쯤에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해주자.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으니 이걸 fx라고 잡았을 때 f의 마이너스 2값 자체가 최소값, f의 1 넣은 값 자체가 최대값 나오겠지? 자,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주면 1분의 마이너스 2 나온다. 그래서 마이너스 2, 1 대입하면 4분의 4, 1 나오겠지? 그래서 둘이 뭐 해주제? 더해주제.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지?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그 다음 거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싶긴 해. 일단 점근선의 방정식 자체가 x는 마이너스 1과 y는 3이니까 자, 그때 0부터 3까지를 구해보재. 자, 그러면 여기에서 0부터 3까지를 구하면 좋긴 한데 여기까지 그냥 그래프 한번 다시 같이 그려볼게. 그냥 자, x는 마이너스 1, y는 3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0,7 지나니까 0,7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자,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3이야. 그러면
점근선으로부터 오른쪽 범위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려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3이니까 자 최대값은 뭐야? 최대값은 얘를 또 이제 fx라고 잡았을 때 f의 일단 최대값부터 그 다음 최소값. 자 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면 최대값은 f의 0일 때 최소값은 f의 3일 때 구해주게 되면 0 대입하면 7. 그 다음 3 대입해주면 최소값은 4분의 19. 4분의 19? 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오지? 자, 3을 대입해주면 4분의 12. 뭔 소리야? 16. 4분의 16. 4가 나오네. 자, 그래서 둘이 뭐 해주자? 둘이 빼주게 되면 3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주면 돼. 자, 622, 623번은 그냥 그래프 빨리빨리 그려갖고 해주면 상관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624번. 자, 624번 한번 같이 봐볼게. 자, 이 상황에서는 우리 뭘 해주면 되냐? 일단 2차 부등식 한번 풀어볼게. x 빼기 2, x 빼기 8 인수로 갖고 있겠고 그러면 이 범위 자체는 사실 뭐야? x의 값은 2부터 시작을 하여 2 이상 8 이하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표현이 새롭게 가능하지.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x는 1, y는 2라는 점근선의 방정식 완성이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자, 얘를 2 플러스 x 빼기 1분에 자 2를 넣어주게 되면 몇이 남아야 돼? 7 남아야 되는 거 보이나? 자, 그러니까 이 7의 의미는 뭐야? 비율상수라 그랬지? 아니, 비례상수라 그랬지? 이때는 비례상수야. 그러니까 뭐 이 상황에서 얘는 어차피 오른 1, 3, 4분면 쪽에 그려질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이 범위 자체는 애초에 이 점근선을 기점으로 하여 오른쪽에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눈에 띄어야 돼. 그래서 최대값 자체는 얘를 또 이제 뭐라고 잡았을 때 fx라고 잡았을 때 자 얘는 어디 위에서 표현될 거야? 제 1, 4분면에 위치한 부분에서 조금씩 그려진다라는 거 이해됐지? 그지? 정확히 말하자면 1, 4분면인지 아닌지는 모르긴 하지만 점근선의 방정식을 기점으로 봤을 때를 얘기하자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인 지점은 1, 4분면에서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으니 자, 얘는 f의 2값이 최대값, 최소값은 f의 8값이 최소값일 수밖에 없으니까 자, 2를 대입해주면 최대값은 9, 8을 대입해주면 7분의 21, 즉 3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이제 뭐 하자? 대입해서 둘이 곱해주면 정답은 27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비례상수를 구해서 이게 어느 사분면 쪽에 그려질 수밖에 없는지를 찾아도 생각보다 할 만한 문제가 될 거야. 그래서 저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도 되게 좋고 이런 식으로 비례상수를 빠르게 찾아가지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거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빨리빨리 정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자, 625번. 이 상황에서 유리함수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와 있네. 그리고 한 점을 지난다. 그러면 뭐야? 야, 이거 fx를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다 쓸 수 있거든. 자, 먼저 2 나오고 x에다가 3 넣었을 때 0되는 분모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때 분자를 p라고 잡으면 이때 단 t는 0이 돼서는 안 된다 쓰면 끝이야. 이게 끝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해주면 돼? 0,0 대입해주면 p값 나오겠지. 자, 그래서 0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2-3분의 p는 0일 수밖에 없으니 p의 값은 몇이다? 6이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fx의 식을 완성시킬 수 있게 됐어. 2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6이겠다. 자, 그래서 비례상수가 양수니까 우리는 1, 3, 4분면에 그려질 수밖에 없겠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야 이거 최대값 자체는 그리고 최소값 자체는 지금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로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A부터 B까지의 최대 최소가 3이랑 8로 나올 수밖에 없더래. 자, 그럼 첫 번째. 자, 3이랑 8이 나오기 위해선 이 값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1 가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x의 값이 몇일 때야? x의 값이 9일 때, 또 x의 값이 몇일 때? 자, 8이 나오기 위해선 얘가 몇으로 가야 되냐? 분모에 있는 게 1로 가야 되네. 그래서 4일 때 나오겠지. 그래서 자, 사실은 x의 값이 4 이상 9 이하다. 뭐 굳이 그래프
그래프를 깊게 추론할 필요가 없이 그냥 빨리빨리 나와서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사실 문제는 끝이 나니까 A는 4, B는 9니까 둘이 더해서 최종적인 정답은 13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사실 여기에 조금 더 그냥 그래프 개형을 조금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1, 4분면인지 3, 4분면인지 그런 것들을 쭉 관찰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근데 어차피 여기에서 x의 값이 정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 부분을 한번 쭉 판단해 보면 좋지 않을까. 자 그렇게 해서 625번까지 끝이 났고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 자, 우리 유형 12번, 626번에서 유리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자, 항상 쌤이 얘기하지만 위치 관계라는 거는 수학에서는 뭐를 물어보고 싶냐라고 하면 자, 위치 관계는 수학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뭘 물어본다? 교점의 개수를 물어본다. 교점 개수를 세주면 그만이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하게 떠오르는 게 뭐야? 그냥 판별식 때리면 끝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서로 어떻다? 만나지 않도록 한다. 자, 그럼 얘는 x는 -1과 y는 3이라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으니 -1과 3짜리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 -1, 3. 자, 이 상황에서 0, 몇이나. 근데 어차피 이거 조금만 보면은 위 분자에 3x 플러스 3이 존재하겠지. 그럼 남는 게 뭐야? 플러스 1이니까 이거 어차피 1, 3, 4분면 지날 수밖에 없거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아래에 있는 직선을 조금만 잘 봐봐봐. 자, 얘는 뭐야? 미지수가 들어간 직선의 방정식 쌤이 어떻게 하자 그랬어? 무조건적으로 어디 지날 수밖에 없겠다? 정점을 지날 수밖에 없겠다. 한 정점을 지날 수밖에 없으니 -1,3은 고정이 될 것이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1,3이 점근선의 교점이겠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만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생각해봐. 자,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만나지 않을 것이고 기울기 m의 값에 따라서 일단 음수일 때는 당연히 안 만나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 자, 이렇게 양수가 되어버리는 순간 절대로 안 된다는 게 바로바로 느껴질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면 그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의 디테일을 더 추가를 해줘야지. 왜냐? 0이면 어떨 건데? 0이면? 만약에 m의 값이 0이라고 치면 y는 3이라는 상수함수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런데 y는 3 자체는 애초에 뭐야? 점근선이니까. 그리고 또 점근선의 의미 자체가 뭐였어? 만나지 않는 선을 점점 근접해가는 선이라고 얘기했었지? 아, 그러니까 0부터도 상관이 없겠구나. 그래서 m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의 디테일 하나 정도만 추가해주면 상관이 없으니까 자, 끝나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건 당연히 한 정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가 키포인트가 될 거니까 그 점 잡아서 기울기가 어떤지 빠르게 체크해주는 게 우선적이겠다. 자, 그럼 627번 빠르게 와보면 자, 얘는 점근선 y는 x는 -2, y는 3짜리 나왔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비례상수가 뭐야? 비례상수는 3을 넣어주게 되면 3x 플러스 6이 필요한데 자, 6 더했으면 빼주면 그만이겠지? 자,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2, 4, 4분면 지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x는 -2와 y는 3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상황에서 그럼 얘도 미리 한번 해볼까? x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얘는 -2,3을 한 정점으로 지니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겠네. 그런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여기에 점근선의 교점이네. 굉장히 특이 케이스야. 그러니까 좀 떠먹여주는 문제니까 처음은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2, 4, 4분면 쪽을 지날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저 정점을 지나면서 만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기울기가 양수면 그만이고 0이어도 상관이 없겠구나. 쌤, 그러면 이때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우리가 아직 정의할 수가 없어. m의 값이 완전하게 무한대로 갈 때만 정의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x는 -2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사실 이 직선은 x는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따로 체크는 하지 않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울기 자체가 양수이긴 한데 0이어도 상관은 없겠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겠지. 자, 그래서 0일 때 될지 안 될지만 빠르게 판단하고 넘어가도 여긴 별 문제가 없어. 자, 628번 두 개의 집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냥 이 그래프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때 B에서 특이점 -1,0을 지날 수밖에 없는 정점이 보이고 그 다음 여기에선 X가 -1, Y는 4
4라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지닐 수밖에 없겠지?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얘의 해석을 조금 잘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집합을 좀 건너뛰고 오긴 해가지고 자, 얘가 무슨 의미냐면 A랑 B를 관찰했을 때, 자, 얘가 뭐냐면 교집합이라는 뜻이거든. 교집합 조금 들어보긴 했을 거야. 이 둘이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자는 거야. 그래서 겹친다는 건 그래프적 관점에서는 교점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 자, 그런데 이 오른쪽에 붙어있는 얘는 뭐야? 공집합이라는 소리고, 공집합은 교점이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공집합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교점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 없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 그런데 공집합이 아니더라 라고 나와 있지. 그럼 뭐야? 얘는 A 교집합 B를 했을 때 공집합이 아니래. 아, 그럼 얘는 교점이 무조건적으로 존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이거 이해됐나?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조금 건너뛰어서 이런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모를 수 있으니까 요거부터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볼래?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시 넘어왔어. 우리는 x는 마이너스 1, y는 4라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x는 마이너스 1, y는 4에다가, 그리고 자, 4 대입하면은 4x 플러스 4가 필요하니까 이 그래프는 어쩔 수 없이 비례상수가 음수일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2, 4, 4분면에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1,0을 지나더라. 마이너스 1,0 대략적으로 좀 아래쪽에 있겠네. 한 마이너스 1,0 여기를 지나야 되겠구나. 그치? 자, 그러면 이걸 지나면서 교점이 있어야 된대. 그때 A 값의 최대값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건 뭐야? A라는 거는 어차피 여기에서 기울기의 의미가 될 건데, 기울기가 어차피 우린 최대값 구하고 싶으니까 음수에서 생각할 필요가 애초에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일 때 언제 최대가 될까? 즉 교점이 있으면서 최대가 되는 지점은 당연히 언제일 수밖에 없어? 이 4, 4분면 위치한 그래프와 접할 때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 우변끼리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 때려서 0 된다라고 하면 끝날 수밖에 없겠지. 왜 판별식을 쓸 수 있냐 하면, 자, 한 번만 식을 써보는 순간 우리는 2차 방정식이 나온다 라는 게 보일 거야. 자, 얘랑 같다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우린 지금 교점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야? x 플러스 1 곱해주게 되면 a에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4x 플러스 3인 상황이니까 뭐야? 2차와 1차의 연립이네? 그럼 이 상황에선 판별식을 해서 교점 개수 있는 점인지 판단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고, 그러면 이거 쭉쭉 정리해주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a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x에다가 플러스, 자, 이렇게 나올 거야. a-2에 x에다가 플러스 a-3은 0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판별식 때려서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이겠지?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언제 관찰하고 싶은 거야? 판별식이 0일 때가 당연히 최대값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정확한 의미라는 거 일단 잘 기억해주고, 그럼 여기에서 판별식 해주게 되면 얘 제곱에서 얘랑 얘를 빼주게 되니까 a제곱 날아가는 거 보이고, 마이너스 4a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에서 뭐가 남아? 3a 날아가니까 3a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a 값은 4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으니 a 값의 최대값은 당연하게도 4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 자, 그렇게 해서 628번까지 끝이 났네. 그래서 이렇게 같다라고 놓고 2차 방정식 해석하는 것처럼 해도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그리고 접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최대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면 생각보다 좀 쉽게 될 거야. 자, 629번 보니까 x의 값의 범위가 3부터 9야. 즉 정의역이 3부터 9라는 상황인데 그때 부등식이 항상 만족을 하더래. 자, 근데 여기에서 공통점 하나가 보여. 이 두 개의 직선이 0,3을 지나는 직선이네. 그러면 얘가 항상 성립을 한다라는 거는 일단 이 안에 있는 것부터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쉬워지긴 하거든. 자, x는 2와 y는 3의 점근선의 방정식 지닐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한번 그려봐. 그려보면 훨씬 더 쉬워지니까. 자, x는 2와 y는 3 이렇게 나와 있어. 그때 이거는
비례상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빠르게 체크를 한번 해주면 3을 대입하면 3x-6이 필요하니까 비례상수가 양수일 수밖에 없겠네. 자, 그러면 1, 4분면, 3, 4분면 쪽에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런데 이 직선이 두 개의 직선이 각각 0,3을 정점으로 하는데, 그러면 2가 여기 있으니까 0은 이쯤에 위치하고 3은 여기에 점근선이니까, 자, 여기를 지나면서 이 그래프 자체가, 이 유리함수 자체가 뭐 그냥 얘보다 작거나 같고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3부터 9의 범위는 뭐 여기부터 여기라고 칠 수 있거든. 자, 3부터 9가 이쪽부터 이쪽인데, 그러면 얘를 해석하려면 그림을 이것만 그리면 끝이야. 그게 뭐냐? 자, 여기 0,3을 지나면서 여기가 몇 콤마 몇이라고? 3,3 대입을 해주면 몇이 나오냐? 실제로 3,10 나오고, 그 다음 여기는 9,28? 4 나오네. 9,4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얘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될 거면 뭐야? 이 그림만 그리면 끝이거든? 뭐야? 요렇게 왜? 우린 어차피 B-A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문제니까, 그러면 B의 값이 뭐면 되냐? B의 값이 가장 뭐 작거나 A의 값이 가장 크거나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 어차피 B랑 A는 기울기로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B는 A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뭐 B가 여기 있을 때밖에 없네. y는 bx 플러스 3에다가 여기에서 y는 ax 플러스 3, 이런 상황이 만족해야지만 저걸 만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입 한번 해볼게. 3,10 한번 대입을 해봐. 자, 10은 3b 플러스 3, 그 다음 4는 9a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니까 이때 b의 값은 몇이야? 3분의 7, a의 값은 몇이야? 9분의 1 나오겠다. 자, 9분의 1 나오니까 둘이 빼주기만 하면 이제 9분의 2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 그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빠르게 캐치해주고 해주면 전혀 어려울 거 없으니까. 자, 12번까지 끝이 났고 이제 마지막 유형 역함수, 유리함수의 역함수 어떻게 하는지 빠르게 한번 체크하고 중단원 연습 문제 이제 쭉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 자, 우리 유리함수의 역함수 어떻게 구하는지 일단 아래쪽에다가 되게 간단해. 이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정리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역함수 구하는 거랑 똑같아. 자, 먼저 정리 한번 하고, 유리함수에선 역함수를 구할 때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 관계를 빠르게 잘만 외워주면은 그냥 쭉쭉쭉 나갈 수 있으니까. 자, 한번 해볼게. 자, 유리함수 역함수 구하자. 우린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잖아. 그걸 그래프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자. 혹은 그냥 식의 관점에서는 x랑 y의 위치만 바꾸면 그만이거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치 바꿔볼게. 첫 번째, x는 ay 플러스 b분의 cy 플러스 d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냐? y로 묶은 다음에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끝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axy 플러스 bx는 cy 플러스 d로 가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y로 먼저 묶어줄게. ax 빼기 c의 y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d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y의 값은 y는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은 의미 분석을 조금 더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분모 분자에 음수를 한번 곱해놓고 시작을 해볼게. 자, 그러면 사실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똑같거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 이 오른쪽에 있는 식으로 기억을 할 거거든? 자, 어떻게 기억하냐? 이제부터 유리함수에 원함수 꼴이 나와 있을 때 원함수에서 역함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물어보면, 이제부터 자, 요것만 기억을 해주면 돼. 먼저 얘랑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됐어? C랑 B의 위치가 바뀌었네. 자,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P, Q를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한번 잡아봐 볼래? 그러면 여기에서 점근선의 교점 자체는 애초에 Q, P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거든? 그치? 요거 잘 이해되지?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 당연히 얘랑 위치가 바뀌는 거는 약간 조금 얼추 느낌이 올 것 같아. 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여기에서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얘랑 얘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뭐만 기억을 해주면 되냐? 자, 대각선 이렇게 해서 위치 바꾸고 이 대각선은 부호만 바꾸고 자, 다시 위치 바꾸고 부호 바꾸기, 위치 바꾸고 부호만 바꾸기 해주면 이제 우린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문제 풀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위치 바꾸고 부호를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도 그냥 별 문제가 없고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뭐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긴 하겠지만 이 분모의 차수를 아니 분모의 개수를 양수로 맞춰주는 경우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7해서 이렇게 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자, 위치 바꾸고 부호만 바꾸기 그걸 이용해서 630번에서 그대로 한번 가볼게. 자, 얘는 여기에서 F 인버스 X를 한번 구해보자. F 인버스 X는 뭐야? 우리 여기에서 뭐 하자 그랬어? 위치 바꾸고 부호만 바꿔주자.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A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8. 그런데 원함수와 역함수가 일치한데 뭐야 그러면? 자, 얘를 뭐라고 보면 훨씬 편하다? x 빼기 a분의 3x 빼기 8 이렇게 봐주면 아무런 문제 없이 a의 값이 몇이 나온다? a의 값은 3으로 이렇게 확정이 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래서 630번 끝이 났어. 자, 31번 똑같이 봐보자. 원함수, 역함수가 똑같대. 그럼 원함수에서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 어떻게 하자? 위치 바꾸고 부호만 바꾼다. 그러면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x 플러스 a에다가 이거 마이너스 2가 그대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니까 x 빼기 a분의 2x 플러스 1 그럼 얘랑 똑같기 위해서 a의 값은 자연스럽게 2가 이렇게 확정이 되겠네. 그래서 630번과 631번이 생각보다 조금 좀 허무하게 끝나 그냥. 그래서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이렇게 위치 바꾸고 부호만 바꾼다. 위치 바꾸고 부호 바꾼다. 대각선끼리 어떤 느낌이 있는지만 빠르게 확인해주면 별 문제 없으니까 자,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 뭐라고? 위치 바꾸고 오른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대각선 뭐라고? 부호만 바꿔서 신경 써주면 아무런 문제 없겠다. 자, 그래서 32번 와보면 문제 한번 다시 봐봐. 함수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2,5를 지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일 미련한 짓이 사실 뭐냐? 방금 전까지 우리는 유리함수 역함수 구할 수 있으니까 이 f 인버스 x를 구해가지고 둘 다 대입해주면 되겠지 해도 되지만 근데 야, 이거면 이것도 맞지 않나? 그러면 얘는 또 뭐야? f의 5는 2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해서 연립하면 끝나네. 그러니까 역함수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식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 굳이 안 구하고 풀 수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구하지 않고도 쉽게 풀 수 있으니 이런 거에 주의해서 낚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2를 대입을 해주면 2a 플러스 b가 5라는 거 하나. 자, 두 번째 5를 대입을 해주면 4분의 5a 플러스 b가 2라는 거 하나. 자, 그래서 이거 4를 곱해줘서 8 이렇게 나올 거니까 둘이 연립을 해주면 a의 값은 1, b의 값은 3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fx는 x 빼기 1분의 x 플러스 3 나오니까 구하는 게 뭐야? f의 3 구하라고 나와 있네. 그래서 2분의 6 값은 우리는 3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f의 3은 3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되겠다. 자, 633번 다시 가볼게. 자, 633번에서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일단 얘에 대해서 대칭이더래.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이 역함수를 그린다고 해서 이 대칭이 되는 직선이 바뀔 리가 있냐 이거거든, 쌤 입장은. 자, 바뀔 리가 없는 게 우린 애초에 뭐 이렇게 있는 함수가 있어. 그러면 얘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럼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다라고 한들 어때? 이 대칭이 되는 직선이 바뀔 리가 있어? 전혀 없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직선이 뭐라는 거야 사실? 이 그래프의 대칭 직선이라는 거겠지. 자, 그러니까 뭐야?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 점근선의 교점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럼 둘이 연립을 해줘서 몇을 구할 수 있냐? 1,4가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거야. 뭐야? 그러면 점근선이 x는 1과 y는 4로 그냥 끝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fx의 식이 사실은 4 플러스 x 빼기 1분의 뭐 k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단 k는 0이 돼선 안 되겠구나. 자, 그럼 k 구하고 싶지? 안 쓴 조건 뭐 있어? 뭐야?
6,6 있네. 그냥 이거 대입해서 K의 값 구하면 그냥 끝이라는 거겠지.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2는 5분의 K니까 K는 10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고, 그럼 뭘 구하는 거야? 자, 여기 10이니까 F의 몇 값 구하자? 3 구하자. F의 3의 값은 4 플러스 2분의 10, 5가 나오니까 정답은 9로 이렇게 완성이 되겠지. 그래서 원함수, 역함수에 대칭이 되는 직선은 솔직히 변할 리가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모든 유형이 끝이 났어. 유리함수에 대해서는 이 끝이야. 진짜 이게 끝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워크북에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본교재에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중단원 연습 문제 쭉 풀고 이제 워크북 쭉 한번 풀어볼게.